예산군이 여름철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위를 식히고 갈 수 있도록 만든 쉼터인데 관리부실로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의 한 금은방에서 금품을 훔쳐 달아난 20대 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난달에도 금은방에서 금품을 훔쳐 달아난 30대가 검거되는 등 금은방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충남교육청의 이른바 을질 예방 조례안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갑질 근절 내용은 존치하고 을질 관련 내용은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충남 뉴스입니다. 연일 30도를 웃도는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는 더위를 식히고 갈 수 있는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과연 제대로 관리되고 있을까요? 막상 가보니 문은 닫혀 있고 심지어 임대 문의가 붙어 있는 쉼터도 있었습니다. 현장 점검 360도 이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예산군이 지정한 야외 무더위 쉼터입니다.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씨에 지친 시민들이 더위를 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쉼터 곳곳 누군가 먹다 버린 음식물 쓰레기들이 눈에 띕니다. 구석에는 플라스틱 등 온갖 종류의 쓰레기들이 쌓여 있습니다. 관리들이 저거 갖고 이런 거 찌꺼기야, 인생 찌꺼기. 근처에 실내 무더위 쉼터도 있지만 회비를 낸 주민들만 이용할 수 있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야외 쉼터를 찾는 시민도 있습니다. 거기 따지면 뭐 이게 나이 좀 먹은 사람들, 가입이 된 사람들 그건 다만 오지. 쉼터로 지정된 경로당은 회비를 내는 어르신만 이용하도록 제한돼 있기 때문입니다. 인근 실내 무더위 쉼터는 어떨까? 안전 디딤돌 앱에 등록된 쉼터를 찾아가 봤습니다. 안전 디딤돌 앱에 나와 있는 무더위 쉼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은 굳게 잠겨 있고 임대를 알리는 종이만 붙어 있습니다. 쉼터가 아예 문을 닫은 겁니다. 또 다른 쉼터도 마찬가지. 쉼터 안내판이 버젓이 붙어 있지만 자물쇠가 굳게 채워져 있습니다. 예산군은 지난 5월 쉼터 점검을 완료했지만 오류가 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수 점검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좀 오류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한 번도 관리하지 못한 점에서 이제 저희 쪽 실책이 있는 것 같다고. 그러면서 폭염 전 무더위 쉼터를 다시 한번 점검해 운영하지 않는 곳은 삭제 조치하고 야외 쉼터의 위생 관리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충남 지역 온열 질환자 수는 290여 명, 사망자는 8명에 달했습니다. 올여름 평년보다 더 더울 것으로 예보된 가운데 쉼터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선 발빠른 현장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미정입니다. 예산의 한 금은방에 침입해 금품을 훔쳐 달아난 20대 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2일 새벽 4시 40분쯤 예산군 예산읍의 한 금은방에 침입해 둔기로 보관함을 깬 뒤 시계 10점을 훔쳐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훔친 시계는 모두 가품으로 생활비가 필요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6일에도 예산의 한 금은방에서 손님인 척 귀금속을 구경하다 8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30대가 검거됐습니다. 또 지난 4월에는 천안에서 10대 2명이 금은방에 들어가 1,600만 원 상당의 금팔찌를 훔쳐 나오다 붙잡히는 등 금은방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충남교육청의 이른바 을질 예방 조례안이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전교조 충남지부가 갑질 근절 내용은 존치하고 을질 관련 내용은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해당 조례안에서 을질은 물론 갑질 관련 내용도 삭제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오히려 갑질 근절 계획을 강화해야 한다는 공문을 충남교육청에 전달했습니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지난주 충남도의회 교육행정 질문에서 이번 조례안과 관련해 다시는 논란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현재 본회의 상정이 보류된 상태입니다.
예산군이 윤봉길 의사의 행적을 담은 이동형 전시 콘텐츠를 제작해 유관기관에 보급한다고 합니다. 네, 윤봉길 의사 기념관 윤영미 학예연구사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학 예사님 안녕하세요. 먼저 이동형 전시 콘텐츠를 제작하게 된 배경부터 짚어주시죠. 네, 예산군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는 지난 2022년 상하이의거 90주년을 맞이하여 윤봉길의 마지막 하루라는 특별 전시를 개최했었습니다. 이때 관람객들의 후기가 미처 알지 못했던 내용들을 알게 되었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내용들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독립운동사의 변곡점이 된 상하이의거의 역사적 의의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윤봉길 의사의 독립에 대한 의지 및 업적을 이동형 전시 콘텐츠인 전시 꾸러미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첫 시범 운영으로는 예산군 금호초등학교 5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6월 17일부터 7월 1일까지 2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현장에선 어떤 체험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총 3가지 형태로 진행되는데요. 활동지를 활용한 전시체험, 윤봉길 의사의 일대기 강의, 그리고 매직큐브 만들기 체험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전시 꾸러미는 청년 윤봉길이 독립운동의 의지를 담아 청도에서 어머님에게 보낸 편지, 한인애국단 입단 선서문과 사진, 이력서, 그리고 회중시계를 비롯한 그의 마지막 유품 등을 꾸러미에 담아서 전시 기능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어머님께 보낸 편지를 들어보고 입단 사진을 찍고 이력서를 작성해보고 또 윤봉길 의사에게 글을 남기는 체험 등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윤봉길 의사의 유해 발굴 과정이라든지 황국과 관련된 내용들을 영상으로 제작하여 순국 이후 14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전시꾸러미 운영을 통해 조국의 암울한 현실에 당당히 맞서 독립운동의 길을 걸었던 예산의 독립운동가 청년 윤봉길을 더 가까이에서 만나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시 개편으로 인해 윤봉길 의사 기념관이 임시 휴관 중입니다. 기념관 관람을 대신하여 전시 꾸러미를 대여 및 운영할 예정인데요. 자세한 사항은 기념관으로 문의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윤봉길 의사 기념관 윤영미 학예연구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서산에서 차량을 버리고 도주한 음주운전자가 추격 끝에 검거됐습니다. 지난 16일 밤 10시 20분쯤 서산시 예천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음주 의심 차량을 발견하고 정차 명령을 내렸지만 30대 운전자 A씨는 신호 위반을 하며 약 2km를 도주하다 결국 붙잡혔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의 수치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조사 과정에서 A씨에게 다수의 수배가 내려진 사실도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중생과 성관계한 대학생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24일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5년간 정보통신망 이용 정보 공개와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각 7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6년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SNS에서 알게 된 당시 13세 B양과 아파트 옥상에서 성관계를 하고 엘리베이터에서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사실로 처벌받을 경우를 대비해 B양에게 자신이 미리 준비한 원고를 읽게 하고 녹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녹음 자료에는 B양이 주민등록증을 보여주며 자신을 성인으로 소개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진쌀이 GS 리테일에서 판매하는 김밥과 도시락 등에 사용될 전망입니다. 당진시와 GS 리테일, 농협유통, 대전, 세종, 충남지사 등 4곳은 24일 당진 농협쌀조합 공동사업법인 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상생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GS 리테일을 통해 GS 더 프레시와 GS25에 공급되는 당진 쌀 규모는 연간 12,000톤으로 이는 당진 전체 쌀 생산량의 11%에 해당합니다. 당진시는 쌀 품질 관리와 유통, 홍보를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가에서 엄청난 도움이 되죠. 이 당진쌀의 11% 이상을 GS 리테일에서 써주니까 당진 쌀을 전국의 최고의 품질로 앞으로 품질 관리를 해서 공급할 예정입니다. 서산시가 다음 달 1일부터 교통약자 해누리 택시 운행을 시작합니다. 서산시는 24일 시청에서 개인 택시 사업자 5명과 서산시 교통약자 해누리 택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약에 따라 이들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65세 이상 노약자와 임산부 등을 대상으로 해누리 택시 5대를 운행하게 됩니다. 해누리 택시는 서산 지역에서만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요금은 최대 2,800원으로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과 동일합니다.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를 7월부터 도입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서 맞춤형 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충남대 내포 캠퍼스에서 스마트 농업 분야 인재가 양성될 전망입니다. 충남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식품과학기술 융합형 연구인력 양성사업 공모에서 충남대와 전남대가 공동으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대는 인공지능과 로봇 등 디지털 농업 융합 전공 대학원을 신설해 내년 1월부터 대학원생을 모집합니다. 이후 2027년 문을 열 예정인 내포 캠퍼스로 대학원을 옮겨 석박사 78명 이상을 배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예산군 옛 충남방적 부지에 복합문화시설이 조성됩니다. 충남도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민관협력 지역 상생 협약 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5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업은 지역 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민관이 함께 빈집과 폐시설을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충남도와 예산군은 오는 2026년까지 사업가 백종원 씨가 운영하는 더본코리아와 함께 맥주 제조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난 22일부터 이틀간 열린 팔봉산 감자축제에 많은 방문객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산시는 이번 축제에 3만여 명의 방문객이 방문했고 축제 기간 2억 8천여만 원의 감자가 판매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감자 이색 게임과 노래자랑, 농특산물 경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특히 올해는 새롭게 어린이 체험존과 냉매 터널, 미꾸라지 잡기 체험 등이 마련돼 가족 단위 방문객으로부터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충남도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 불법 카메라를 점검합니다. 충남도 자치경찰위원회는 해수욕장 화장실과 탈의실, 샤워장 등에서 불법 촬영 여부를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성범죄 전담팀을 운영하고 대천 무창포 해수욕장에 기동 순찰대를 지원해 주말 등 취약 시간대에 순찰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서산시가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 환경 개선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신청 대상은 사업장이 서산시에 소재하고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으로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은 제외됩니다. 서산시는 심사를 통해 약 93개의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며 5개 간판 교체와 방범 설비 설치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선정된 업체는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 한도 초과분과 부가세는 사업자가 부담하면 됩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다음 달 23일까지 서산시 일자리 경제과로 방문하면 됩니다. 예산군이 집중호우 대비 지하차도 진입 차단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예산군은 예산과 관작 지하차도에 차단 시설을 설치했으며 6월까지 수의계와 전기공사 등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배수시설 관리 점검을 통해 긴급 상황에 철저히 대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영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